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완전히 뒤집습니다. 2. 한국의 최후 통첩. 3. 뒤늦은 후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군은 8월에 최초의 한국산 장거리 발사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침니.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무기가 폴란드 트럭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득파원 데미안 스타니슬라프스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인포 최근 폴란드 군대의 확장과 현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폴란드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측과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장관과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방문은 그 덕분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비 생산의 일부가 폴란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브와슈차크는 오늘 이번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니 도입한 K2 탱크, FA-50, K9 곡사포에 이어 올해 8월에 우리 폴란드군 로켓포병을 위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의 외에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전투기의 특별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주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전투기 12대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총 48대의 전투기가 소련의 미그 29들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폴란드 군대가 장착할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K2 탱크 또는 K9 곡사포는 이미 한국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신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항공무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에서 강구명 사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가해 FA-55GF1호기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총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개학 이후 한국항공우주 산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북이 역대 최단기간 출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 F-16V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개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록 2 분화 유사하다.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위성 함법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로 납품받을 FA-50P에 들어가는 공중급 유장치나 ASAR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금이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이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곰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묘 등 현무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파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 보람에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섬 한 개로 교환원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내지 많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7H 이상의 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섭을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 제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기 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 뒤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폴란드 브와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아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집권 보순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 나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고뿐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의 권리를 탄압하는 등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1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협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예마어 머라이어스 블레잭 미스터 마리무시 브와 슈차크.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이 우아하게 하늘을 찌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사청이 공격 능력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한 KF-21의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양산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앞서 3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장착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시 제3호기의 기총발사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KF-21은 첫 야간 비행도 성공하면서 비행과 위장에 적합한 색을 찾는 도장까지 세부적인 부분마저 순조로운데요. 그리고 내친김에 방사청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쯤이면 KF-21 양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드디어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니를 밀어내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 일정이 막 나온 KF-21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한방 내지를 수 있었던 건 한국 방산 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미친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으로 이대로 간다면 KF-21 사업에서 인니의 퇴출이 확실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만큼은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미친 속도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효율성은 KF-21이 지나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번에 전투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간 KF-21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 무장 분리 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며 조기 양산도 넘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실제로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에 나섰던 유럽파이터 타이쿤조차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허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과 더불어 기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군용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등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쓸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역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미국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며 심지어 유럽 3개국의 생산 능력과 합친 것과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인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KAI 따르면 통상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고온으로 의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게 극히 어렵다는 건데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퍼려한 구멍만 17,000개에 달하며 날개의 경우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KAI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수 국내 기술로 LRDS를 만들어 전투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KAI에 따르면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며 심지어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투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조립이 생명인데 한국 방사는 이건 역시 국내 기술로 표라시키며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실제로 KAI에 따르면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결합하는 데에는 단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AI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통해 완벽을 기한다고 합니다. FASS는 일종의 자동 운반 차량으로 11개의 레이저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일렬로 정렬하는데요. FASS를 도입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공기 생산 라인에 FASS를 도입한 건 보잉에 이어 KAI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방산 업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접촉식좌표 측정기도 개발하는 등 이 또한 KF-21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의 부품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초대형 접촉식좌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식좌표 측정기는 기계 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등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전투기에 활용해 엄청나게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한 교정 시스템 레이저 카본 레일 시스템은 10m 거리에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국 인리에 미납금을 대신 내고 인리를 밀어내며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인리를 밀어내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닌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인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한국은 납기 지연이 흔한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3개월이나 일찍 납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방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8천억 원 안팎인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말로만 이뤄진 것으로 6월 말까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제출한 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납부를 하고 있는 인리를 당장 밀어내고 폴란드와 함께하자는 의견이 그리고 이렇게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과 접촉하자 결국 똥줄이 탄 인리에서 급히 미납금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갑작스레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틀려온 폴란드 소식에 이어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뒤늦게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인리는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담금을 100%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인리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받아주기 힘든데 이제와 찔끔 낸다고 폴란드가 있는 마당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리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지지의 흡아획 회장이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임리의 연체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임리는 KF21 사업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하다 3년 10개월 동안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9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억 원을 더 낸 게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측은 임리의 연체 금액을 자신들이 대신 내고 KF21 블록 2 버전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단계 무장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대지 무장 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가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PGZ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 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사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추후에 PGZ가 KAI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데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FA50분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엄청나게 관심이 폭발 중인 상황인데요. F16분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분 계열을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도 KF21의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 미국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수출국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승인 없인 엔진 등 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 엔진이 적용된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에게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걸림돌 또한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KF21 개발 합류는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는데요.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라는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각자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잠시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이란은 급격하게 보수적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으니 당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훌륭한 협력국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며 이란은 점점 국수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이란에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에선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선 2006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기와 전략자산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하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것과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미국 내 모든 이란의 자신이 묶였고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 중인 이란의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들은 어차피 동결 조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란과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란 측도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제 조치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의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 최고 품질인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산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제 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꽁 대신 달걀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한국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비용과 건설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 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국군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삼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 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구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